네, 목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MBC 조승원 기자가 제 옆에 홀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앱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조승원 기자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조 기자를 따로 모신 거는 할 얘기가 참 많았어요. 산업재해 관련해서. 네. 경향신문이 오늘 일면 특집으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지면 한가운데 이 떨어진 안전모가 그려져 있었고요. 작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망한 분들 노동자 1,200명의 이름을 일일이 다 실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편집이기도 했고요.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게 이제 이 기사죠. 이제 제가 오늘 가져와 봤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향신문 구독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넘은 그냥 장기 구독자인데 지난 10년간 제가 정기 구독하면서 본 기사 중에 가장 돋보이는 기사였다. 가장 인상적이었다. 네, 일면에 이제 1,200명 노동자들의 이제 이름. 근데 이제 뭐 땡땡으로 돼 있죠. 그렇죠. 성씨와 나이 그리고 이제 당시 사망 원인들을 다 적었더라고요. 일면 가득히. 보는 순간 좀 약간 울컥했고 굉장히 잘된 기획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런 기사를 써도 여론의 주목을 별로 못 받는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많다 보니까 오히려 눈에 띄지를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뭐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뭐 연예인들 군대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런 기사가 이제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기사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사가 연예인 동정 기사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우리가 그렇게 주목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정말 언론들이 저는 선의의 이런 기사를 갖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그런 기획 기사를 갖고 오히려 이런 걸 갖고 경쟁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PD 수첩, 스트레이트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데도 제발 좀 시청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주제 물론 그동안도 많이 다뤄오셨지만 좀 더 다뤘으면 좋겠고 라디오도 뭐 뉴스공장, 김현정 오히려 세계는 그리고 뭐 이런 프로들이 이런 기사를 갖고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누가 더 심층적으로 전달을 하냐 갖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터넷상으로만 뉴스를 소비하다가 오늘 경향신문을 직접 이 종이신문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워낙 인상적인 기사기도 하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 산재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성함이 있고 지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정말 죽어가는지를 경향신문이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있는 건지 숫자로도 지금 입증이 된 거죠. 일단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그 일면에 실은 명단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요 명단이 사실은 작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노동부에 보고된 사망 사고 중에 중대 재해 사고 있거든요. 그중에 5대 사고, 떨어짐, 끼임 뭐 이렇게 해서 5대 사고가 있어요. 5대 사고 사망자 명단입니다. 그것만 추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겠죠. 사망 사고가.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5대 사고 사망자만 집계를 한 거고 또 노동부에 보고 안 하고 은폐된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러기 부지기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통계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통계인데 다른 통계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에 1,000명이 작업장에서 사고로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통계를 따지면 사고 사망이 971명이에요. 뭐 질병도 있는데 이건 빼놓고 얘기하고요. 사고만 971명. 그러니까 한 해 1,000명 가까이 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전혀 줄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2017년도에는 참고로 96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를 보면 하루에 3명이 죽죠. 하루에 3명 꼴이란 말이 사고로. 사고로. 질병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늘어나죠. 훨씬 많죠. 질병까지 포함하면 그 산재로 집계된 질병까지 포함하면 이 작년 한 해 해서 2,000명이 넘어가요. 2,142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분이 사망하신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일단 오늘은 사고만 얘기를 해도 하루에 3명이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락사 그러니까 떨어져 숨지는 것만 1년에 36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명씩. 그리고 끼임 사고는 사흘에 한 명이 죽습니다. 이게
이 통계가 보면 이 노동자 산재 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뭐 압도적인 1위고요. 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리고 원래 잘 살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재해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나라만 희한해요. 이게 산자사고 사망자가 줄질 않아요. 나라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독일의 3배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의 2배, 유럽연합 국가들의 5배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진짜. 아니죠. 지금 네. 이런 숫자들 보면. 우리가 네. OECD 가입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넘어가고 뭐 요새 뭐 스마트폰 기술 뛰어나가지고 뭐 폴더블 폰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만들면 뭐합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인 나라에서 매일 3명의 노동자가 일하러 나갔다가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고 오늘 하루도 어딘가에서 이 땅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 어딘가에서는 노동자 3명이 숨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하루도. 네. 이게 뭐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아시겠지만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 자살률 가장 높고요. 출산율 최저고요.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냥 1~2% 높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가 저렇게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매년 던지는 질문인데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25년 가까이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사고를 계속 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너무 흔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감각이 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누군가가 추락해서 사망했다 하면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럼 맨날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누가 죽었다 해도 심지어 이거 기사거리도 안 돼요.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네. 않아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그건 그냥 흔한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 목숨값이 싸져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반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매우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막 언론에서도 막 대서특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아침에 일하러 가겠다고 한 노동자가 작업 중에 안전조치 미비로 죽을 수가 있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정도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이게 되는 사회라고 쳐봐요. 네. 그러면 이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법원도 엄중하게 중형을 때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벌금도 엄청나게 매기겠죠. 만약에 이런 사회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망사고가 났을 때 기업이 만약에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업들은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말려도 스스로 안전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네. 안 하겠어요? 당연히 투자하죠. 왜? 안전에 투자하는 게 더 싸니까. 근데 우리는 사고가 너무 많고 당연히 그래서 목숨값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돈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사고 난 뒤에 돈이나 물어주자. 이게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나고 절대 우리가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 해서 그 재해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고가 일어나도 당장 유가족들, 그 믿을 수 없는 유가족들한테 와서 한다는 얘기가 산재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냥 합의로 합시다.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왜 네.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제가 드렸다시피 2016년도 기준 제가 통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정말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이 내린 평균 벌금액 432만 원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케이스 하나만 더 가져와 봤는데 네. 2015년에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네, 사망 네. 사고 있었잖아요. 이게 구이요. 굉장히 유명한 사고입니다. 원청인 서울 메트로 사장, 역장, 센터장 다 무죄 났고요. 결국 처벌받은 건 그때 하청법인 대표하고 기술본부장이었는데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요. 산재 사망 사고 실형 선고 비율이 0.5%입니다. 0.5%예요. 0.5%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사람이 그 공사장이나 어디 이런 그 작업장에서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회예요. 그냥 400만 원 주고 끝나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괴물 같은 사회를 만든 겁니다. 김용균법이 그것도 정말 어렵게 통과됐지만 그것만 오늘 경향신문에서 썼습니다만 김용균 법이 있어도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많은 법안들이 특히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많은 법안들을 다 발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통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억울하고 안타까운 점인데 네. 답을 모두가 아는데 그리고 길을 아는데도 우리가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은 기사 한번 다 청취자 여러분들 뒤져보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모르지 않죠. 네.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발의가 된 건데 네. 이게 그동안 현행법에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죽어요. 그래도 경영자나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기껏 말단 직원 몇 명 처벌받고 네. 벌금 내면 끝이에요. 그것도. 그래도 이건 또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2심 가면 더 가면 돼요. 그래서 바꿔보자고 나온 게 뭐냐면 그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 네네. 발의하신 2017년 4월 달에 발의한 법안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제대로 관리 안 한 책임이 드러날 경우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도 직무유기가 발견되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기업에다가 책임을 물리는 그런 여러 건의 법안이 지금 발의는 돼 있는데 네. 이게 발의만 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리들의 이 주특기 있잖아요. 예? 법안 발의해 놓고 낮잠 재우기. 문개기. 아마 이게 네. 법안 문개기, 법안 낮잠 재우기는 아마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나리들이 월드 베스트일 거예요, 진짜. 예? 전 세계 정말 제가 더 이상 말 아끼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안전은요. 경영자 양심에 절대로 맡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의 양심에 맡겨 놓으면 절대로 안 되고 강력한 처벌, 막대한 벌금 이걸 법제화해서 만약 너네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면 너네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조정환 기자가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뭐 영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잖아요. 영국의 이제 기업 살인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노동자 사망 같은 이제 중대 사고 났는데 회사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네. 그때 적용되는 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거죠? 벌금 상한선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주 징벌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천장 공조기 교체하다가 추락사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2017년도에 네. 영국에서. 영국에서. 이때 벌금이 36억 3천만 원입니다. 심지어 하청 노동자 한 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가지고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건 사망 사고도 아니었는데 벌금이 27억 원이었습니다. 그 기업에. 네, 기업에. 그래서 영국 의회 지침을 보면 만약 이런 중대 사고가 나면 그 기업 1년 총 매출의 5%에서 10%로 벌금으로 때려버려요. 이런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를 거뒀냐면 네네. 사망 만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10,000명당 사망하는 율 네네. 산업재해로 네. 0.7명에서 0.4명으로 불과 2년 만에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네. 건설업 사망 사고율도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고요. 이게 영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호주,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비슷한 법을 시행하는데 네. 사고율이 획기적으로 줄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최고 형량이 징역 25년이에요. 네, 뭐 그냥 여러분들 이 수치만 대략 들어보셔도 우리나라가 사실 법이 없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사실 없다고 보면 되고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6148번님 90% 이상이 불법 하도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8451번님 건설 현장에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0745번님 건설 현장을 가보시면 압니다. 공기를 맞추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4470번님 지금 현장에선 안전요원제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절박한 문자들 주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법 만들면 기업들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주장 때문에. 이게 지금 지난 30년간 기업들이 계속 펼쳐온 논리인데 네.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보수 언론들하고 국회의원들까지 동조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법 때문에 기업들이 다 죽는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에서 미쳤다고 이런 법 도입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요 오히려 학자들 연구를 보면 안전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전하면 작업 효율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속도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 떠나서 이거는 사람 사람의 목숨에 관한 문제잖아요. 문제잖아요. 네, 네. 이건 무슨 뭐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이
정말 눈앞에서 사망하고 있는데 기업들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보다 오늘 좀 긴 얘기를 드렸는데 산업재해에 대해서 좀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진짜 이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나리님들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진짜로. 아니 이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민식이법 어머니 민식이 어머님 나와서 눈물을 제가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 우셨어요. 민식이법, 하준이법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고요. 지금 이 산업재해 막을 수 있는 법안 지금 발의 여러 건 돼 있습니다.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도. 언론도 반성해야 되는데 진짜 국회의원님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8256번님 국회의원 자녀들이 노동하다가 죽을 일이 없어서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담 MBC 조승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